이제 강사 아이디로 한번 제가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강사는 이 학생들의 문제은행을 통해서 평가치는 평가 시스템과 과제를 출제하는 과제 출제 코너,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역 조회하는 코너, 이렇게 흔히 세 가지 정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세요. 선생님들은 여기 이제 학생관리라는 이제 LMS 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최초 아까 제가 학생들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학생들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아이디나 이런 걸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 아이디는 앞으로 너는 어떤 아이디 쓰세요. 그러면 이제 교육학생 같은 경우는 FS001 아이디로 쓰세요.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학생이 퇴원을 하면은 휴원이나 퇴원 처리로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휴원 학생들만 불러오고 퇴원 학생들만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반으로 나눠 놓으면은 조금 용이하신 게 반별로 학생들의 정보를 이렇게 쭉 줘요. 지금 한 개 반만 저희가 세팅해서 그런데 1, 2, 3, 4, 5, 6반을 넣으시면은 그 학생들한테 단체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단체로 시험지도 출제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관리는 최초에 한 번은 많이 활용을 하실 거고, 반대로 이제 퇴원하는 아이들을 퇴원 처리를 안 해주시면은 그 아이가 집에서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이 학습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퇴원생에 대한 관리도 이쪽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과제 출제. 아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까 오늘의 과제라는 코너에 나갔던 부분들인데, 간단합니다. 그냥 학년 정하시고, 내가 수학 과제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이렇게 반 세팅 딱 하셔서 출제 딱 이렇게 누르시면은 동영상 강의와 연습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출제된 걸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럼 출제했고 조회를 딱 눌러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학생별로 다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반별로 조회 딱 누르시면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의 5학년의 교육반 학생들의 과제를 얼마만큼 했지? 지금 한 명한테 제출했는데 아무도 안 했구나.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게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결과물이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별로 과제 출제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많이 쓰시는 시험지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시험지를 학생별로, 반별로 직접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이 앞에 코너 수학안전학습과 단원평가는 본사에서 시험지를 분류별로 딱 고정된 시험지를 만들어 둔 거고요.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랜덤 출제와 난이도별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출제 같은 경우는 내가 중학교 1학년에 내신 대비 시험지를 줄 건지, 고난도 시험지를 줄 건지, 서술형 시험지를 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세분류까지 세분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내시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시는 거고요. 좀 러프하게 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대단원을 선택하시면 이 대단원을 돌면서 컴퓨터가 랜덤으로 난이도도 전체, 문항수도 20마 이렇게 하셔서 시험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쇄 버튼 누르시면은 오프라인 시험지로 자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 시험지를 통해서 애들한테 주면은 가장 원시적인 응시 방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시험지 자체를 이제 온라인으로 출제를 해 놓으시면은 그 시험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왔었을 때 그 시험지 자체를 가지고 또 재출제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지를 불러와서 내실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 모의고사와 오프라인 모의고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요. 온라인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오늘의 과제에서 아까 과학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건데,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열어서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시험을 칠 때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라고 제출을 하시고, 오프라인 모의고사라는 거는 선생님이 시험지 아이들이 컴퓨터가 없다든지 그리고 컴퓨터를 접속을 안 하게 하실 때 강사가 대행 채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핸드폰에 메타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은 OMRG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답 입력만 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하실 때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모의고사는 주간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쓰시는데, 월말 평가로 딱 이렇게 매달 월말 평가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1월, 2월, 3월, 4월 이게 누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교 자료도 이렇게 나오시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오늘은 월말 평가, 그래서 그냥 제가 111이라고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텍스트 친 거 화면이 이 우측 상단에 이 템플릿 시험지 위에 딱 보시면은 제가 텍스트 입력한 게 이렇게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 며칠까지 꼭 시험 치세요. 아니면은 좀 디테일한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학생 이름이 물론 여기 밑에 세팅되어 있지만은 학생 이름까지 적어서 이제 맞춤식 시험지 형태로 주시는 이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시험지 출제 딱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오프라인 모의고사로 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회 코너에 딱 들어가 보면은 아무도 안 쳤습니다. 아무도 안 친 형태로 이렇게 나와죠. 지금 제가 1월 월말 평가 1111이라고 시험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프린트 하셔야 되겠다. 그러시면 제목명만 눌러주시면은 시험지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시험지가 불러와서 그 아이한테 시험을 계속 응시할 수 있게끔 출력해서 다시 제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정답지와 해설지도 여기서 다시 뽑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명한테 냈는데 다 맞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지를 아이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쭉 나눠주고 회수를 딱 해보니까 이 교육학생은 1번, 2번,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사가 직접 성적 처리도 할 수 있고 핸드폰에 OMR지에서 아이들이 종이 시험지에다가 시험을 치고 핸드폰에다가 정답 입력을 딱 하면은 그게 성적 처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딱 이루어집니다. 성적 처리가 딱 이루어지면은 학생에 대한 틀렸던 여러 가지 분석지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지를 출제하는 부분들이 랜덤 출제. 난이도별 출제는 뭐냐 하면은 시험 문항을 조금 원장님들이 검수하시고 싶다. 문항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시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 패턴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하, 1차 시험지는 중하 문제 위주로 좀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내가 텍스트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은 입력한 숫자만큼에 대해서 문항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상문제를 빼고 시험지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오면은 문항을 주르륵 불러와서 그 문항 자체의 주제명을 클릭을 딱 해보시면은 이게 어떤 문제인지 또 보실 수도 있고 그거를 뭐 삭제하실 수도 있고 다른 문제로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체하실 수도 있고 이 문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삭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문항별로 보시니까 절대값에 대한 문제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다른 문제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시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문제로 이렇게 불러오는 형태 이게 이제 난이도별 출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시험지 출제를 하실 때 좀 빨리 출제를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랜덤 출제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1차 시험지는 하, 중하, 중 문제 위주로 내시고 2차 시험지는 하 문제를 빼고 중하부터 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세팅을 해서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지 출제 해놓으시면은 그게 매번 출제하실 필요 없이 한 2번, 3번만 클릭하시면 시험지를 내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번 출제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교육 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학습 내용은 물론 공부했던 모든 시간, 동영상을 봤으면은 동영상 시청 시간, 한 번 봤네, 한 번을 몇 초 봤네, 1분 25초 봤네, 이런 것도 다 조회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아까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화면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아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으니까 5학년 학생의 수학에 대한 점수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아이의 화면을 직접 보는 겁니다.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오답노트 코너예요. 단원별, 일자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단원별은 수학 같은 경우나 특정 단원을 1월 1일부터 1단원에 초등학교 5학년의 교육학생의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틀렸던 문제를 쭉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쭉 불러오면은 아까 모의고사를 치든지 유형연습을 치든지 시험 쳤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쫙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 46문제가 틀렸네요. 그러면은 그 틀린 문제를 이렇게 선택해서 동일 문제, 유사 문제, 이 유사 문제 2배수, 3배수로 주겠다. 이렇게 기능입니다. 첫 번째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를 주고 개인별 틀렸던 문제를 다시 불러와서 틀렸던 문제를 한번 주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반드시 시험 기간 전에는 단원별로 아이의 틀렸던 문제와 유사 문제를 한 번 더 풀게끔 해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단원별로 오답을 불러오는 코너고 일자는 이제 과목이 다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교육반 학생의 시험지를 다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데 철수 0이 있으면 밑에 쭉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 국어가 15문제 풀어서 14문제가 틀렸고 과학 10문제 풀어서 8문제 틀렸고 이런 형태의 문항을 쭉 다 불러와서
한꺼번에 시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대 50문제까지 먼저 이렇게 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지로 해서 1월 1일부터 전체에 대한 일자별로 틀렸던 문제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과목에 상관없이. 그런 형태로 수학 문제를 클릭해 보면 이게 또 동일하게 아까와 수학에 틀렸던 문제가 쭉 저장이 되는 형태. 이 오답 노트는 반드시 저희가 활용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학생들이 온라인을 좀 병행해서 인풋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취약 단원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아까는 하나의 특정 단원만 봤지만은 1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있을 건데 1학기에 자연수의 혼합과 계산부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중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로 불러오는 겁니다. 아니면 단원별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제일 약한 파트가 이 파트랍니다.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없을 건데, 정상적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했으면은 그 중에서 이게 오답률이 제일 많다. 그러면 얘가 제일 상위로 될 겁니다. 이렇게 취약한 단원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2개 정도 취약한 단원을 선택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또 모의고사, 가장 취약한 단원에 대한 모의고사로 또 출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오답은 틀렸던 문제를 다 불러오는 거고, 이 취약 단원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단원명을 1단원부터 몇 단원까지 선택을 하셔서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오답으로 제출하는 부분들이 이 취약 단원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당연히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모의고사를 줄 때도 온라인 모의고사로 주면은 당연히 학생이 시험을 칠 것이고, 오프라인 모의고사, 선생님이 정답 입력을 하든지 학생이 핸드폰으로 입력을 하는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내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컨텐츠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 아까 디바이스가 있으시면, 전자칠판이나 이런 디바이스가 있으시면은 화면으로 띄워서 수업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참고서 코너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학년이나 과목을 이렇게 선별을 딱 하셔서 강의를 내가 오늘은 수학을 한번 불러볼까? 초등학교 5학년하고 수학 수업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시면은 이 디지털 교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오프라인 교재를 디지털 교재로 불러오는 부분들, 책장 페이지 넘기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었을 때의 장점은 이제 판서가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래서 뒤에 나가면 도형이나 함수, 쌓기나무 이런 게 많이 나오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선생님들이 칠판에 막 판서 안 하시고 화면으로 쏘시면은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 집중도도 좀 높아지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판서를 안 하시기 때문에 판서 시간이 한 7, 8분 정도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펜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화면을 쏘시고 직접 하시면 좀 더 빠르실 거고, 만약에 혹여나 비대면 사항이 돌발이 됐었을 때는 이걸 가지고 개념 수업도 지금 줌으로 원장님들이 참석하신 것처럼 줌으로 학생들이 접속을 하고 선생님이 개념물을 전달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저희가 학원 보니까 1번 문제는 철수가 풀고 2번 문제는 영희가 풀고 3번 문제는 길동이가 풀어서 푼 거를 어떻게 풀었는지 각자 발표해봐, 이렇게 하시면서 선생님이 4번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4번 풀어줄게, 이렇게 해나가시는 학원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애들이 조금 이해를 잘못한다. 그럼 위에 보시면 피드백이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추가로 더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 불러와서 같이 한번 또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또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결을 하실 수 있게끔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평상시에는 이거를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띄워놓고 같이 수업하시는 형태, 비대면 상황이 됐었을 때는 이 교재를 불러놓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직접 그 컨텐츠를 보면서 수업하시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